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로 들어올 텐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용감하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일 뭔지 알 것 같은데 두렵고 좀 무섭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아야만 그 과정에서 나다움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누구인지 내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 속에서 나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 일을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복하니까.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제 스케줄표를 보고 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조금 힘들지만 저를 조금은 지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견딜 수 있어요. 왜?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 과정에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용기를 가지시면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다 보니 좀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조금만 좀 용기를 내보세요. 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했거든요. 주저하고 이거 하면 될까? 나 어떻게 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맞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대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이상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얻은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뭐 아직 제 인생이 끝나지 않은 거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 살아보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용기 내서 그거 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왔습니다.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죠. 뭐 이유는 아시잖아요. 일단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글쎄요, 이게 성공했으니까 혁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쿠데타였지요. 군인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게 과연 명분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당시 대다수 그 여론을 흔들고 있는, 여론을 쥐고 있는 성리학자들, 그들에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라고 해서 대다수의 그 당시 그 유생들은요, 이 조선 건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신진 4대부들이 있죠. 이 권문세족과 그 권력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신진 4대부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신진 4대부 성장에 많은 역할을 했던 왕이 고려 공민왕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비록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건 맞지만 그래도 그 공민왕이 뿌린 씨앗들이 바로 이렇게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이 신진사대부는요, 바로 이 권문세족과의 그 투쟁 과정 속에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정도전 부류의 새로운 나라 다시 원점으로 세팅하자라고 하는 세력과 어떻게 신하가 왕을 갈아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성리학적 그 철학적 원칙에 어긋난다, 명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몽주 계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정몽주 계열은 결국은
태종 이방원, 나중에 이제 조선의 왕이 되죠. 그 이방원에 의해서 척살, 왜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선주교, 개경의 선주교에서 척살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바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 이 이성계를 대표하고 있는 신흥무인 세력들이 특히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요. 이건 이제 요동정벌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성계가 군대를 돌린다는 얘기죠. 군대를 돌리는 건 두 가지예요. 죽거나 권력을 찬탈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군인은 여러분 명령 불복종,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회군이라는 얘기는 명령 불복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내가 우리 가족이 몰살되거나 또는 성공하면 왕이 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을 했죠. 바로 이 우왕과 그다음이 그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전법,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대농장을 몰수해버리고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으로 만들어버렸던 이 과전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더라. 그래서 위화도해군, 과전법, 조선 건국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부분의 유학자들은요, 이 조선 건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들이 명분이 안 맞는 거라. 이게 신하가 왕을 갈아치는 건 일단 이건 명분에 자신들이 배운 원칙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대다수가 이렇게 정몽주 계열로 반대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면서 이들은 이제 온건파 신진사대부라 그래요. 이들은 나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다수가 낙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나온 그 단어가 왜 두문불출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문동에 들어가서 이 선비들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불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성계가 좋은 선비를 쓰고 싶은 거라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좀 같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편지도 보내고 신하들도 보내지만 절대로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두문불출이라는 말. 여러분들 왜 PC방에 가서 두문불출한다 뭐 이런 표현 쓰셨습니까? 그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조선은 건국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도전 계열에 의해서 되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몽주를 죽인 세력이 누구예요? 이방원.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도전을 죽인 것도 역시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도 죽고 정도전도 죽게 될 겁니다. 어쨌건 자, 이 계열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 집권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여러분 태조, 세종, 성종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각각의 왕들이 어떤 역할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건 여러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조선의 왕들, 조선의 그 기틀을 잡았던 이 왕들의 어떤 그 칼들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태조 이성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조 이성계는요 일단 조선을 건국한 그런 인물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조선의 설계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삼봉 정도전, 호가 삼봉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예요. 수도 서울이 고려시대는 개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양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의 서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딱 종이를 펼치고 말이죠. 이 정도전이 선을 하나 쭉 긋잖아요. 그럼 그것은 길이 됩니다. 점을 하나 딱 찍잖아요. 그럼 그게 문이 됩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정도전의 인물이. 그러니까 이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재상 중심의 나라. 왜냐하면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왕은 물론 자기는 바꿨지만 어쨌건 자기가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왕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왕이 매번 세종처럼 똑똑한 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상한 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연상 같은 사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실권을 주는 게 아니라 늘 현명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재상, 이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꿈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양도성을 설계하고 뭐 과정법 시행도 있었고요. 그의 저서를 한번 보면 대단합니다. 불시잡변. 야, 이게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의 나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와. 불씨가 뭐예요? 부처불이에요. 씨는 그냥 성씨예요. 최씨, 김씨, 이씨. 부처님한테 그냥 씨 붙이는 거야. 부처님한테. 부처씨. 와, 이것도 놀라운데 게다가 잡변이래. 해석해봐. 잡소리. 대박. 와. 최씨의 잡소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처씨의 잡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진짜 성리학의 나라, 유학의 나라가 맞구나라는 게 이 단어에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뿐만 아니라요. 조선 경국전 경제 문감 이건 뭐냐면 다 조선이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나중에 이제 조선 경국전 이후에 뭐 경국대전 이런 게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경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이걸 다 정도전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 비전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누구 맘대로 이게 재상의 나라야? 이것은 왕의 나라야. 이러면서 이제 이 태종 이방원은요,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이게 1차, 2차 왕자의 난이 있죠. 자, 그래서요, 이 태종 이방원은요, 명백합니다. 왕권 강화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여기 지금 이 정도는 재상권 강화했잖아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왕권 강화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이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육조 직계제다라는 겁니다.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 뭐냐면 여러분들 2호 예병 현공 정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부 조직들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부서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왕이 있고 그 밑에 재상들이 있다고요. 이게 의정부예요. 의정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집행하는 육조가 있다고요. 있으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재상들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내 의견을 그들과 상의를 해?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왕인데 재상들과 상의를 해? 웃겨. 왕이 명령하면 바로 실행해. 라고 하는 육조 직접 명령을 내리는 육조 직계제를 선언하는 것이죠. 재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상과 한판,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 재상과 한판 싸움을 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인데 재상들과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자, 이러면서 육조 직계제. 자, 그리고 사병을 혁파합니다. 와우, 이거야말로 정말 내로남불의 진수죠. 사병을 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정도전을 죽였고 왕위를 찬탈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은 이제 사병 갖지 마. 라고 해서 이제 사병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근데 사병이 있으면 이건 왕권에게 칼을 겨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병을 혁파하는 모습들. 이러면서 이제 양전 사업은 뭐냐면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세금을 걷으면 이 당시 농업사회니까 세금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장악하고 있어야지. 땅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지. 예, 그래서 양전 사업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노동력을 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호패. 예, 호패를 남자한테 호패를 채워주는 거야. 예, 이러면서 호패법을 시행하는 모습들. 땅과 사람에 대한 장악. 그러니까 이제 이 태종 이방원은 뭔가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그 왕이 모든 것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문고도 만들어서 국민들, 백성들이 지금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쳐라,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신문고 북을 만듭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신문고 올렸다가 목숨 걸고 이걸 때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문제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은 건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유명무실을 했던 이 신문고를 부활시켰던 또 대표적인 왕이 바로 조선 후기 영조. 아이고야 이거 뭐 몇백 년일로 가는 뒤에 이게 부활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태종 이방원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육조 직계제뿐만 아니라 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사간원을 독립을 시켜요. 이것도 좀 알고 계세요. 사간원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회가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사간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 태종 이방원이 왜 사간원을 독립시켜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야. 왕권 견제 기구인 사간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진다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 있어도 소용없어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 뭐냐면 사간원을 독립시켜 가지고 오히려 이 사간원을 통해서 신하들을 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다목적 측면 속에서 사간원을 독립시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간원 독립도 꽤 시험에 잘 나오는 순지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주도하는 이런 정치 시스템을 반대하고요. 재상들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정도전이 꿈꾸었던 그 세상을 지금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이 정승들과 함께 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서명이에요. 의정부 정승들이 사인을 해줘야 패스가 되는 거야. 통과가 되는 거야. 그래 6조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의정부 서사제를 발행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세종. 그러니까 정말 이 의정부 서사를 통해서 정말 재상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버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죠? 새롭게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겠다.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현전이라는 것을 이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인재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종은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죠.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한반도 지도의 모습들을 이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 그러니까 영토를 넓혔다는 이야기죠. 영토를 쭉쭉 넓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두산, 두만강까지 영토를 쭉쭉 확장했던 그때가 바로 세종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쓰시마 또 정벌하죠. 그러니까 이종무를 통해 가지고 쓰시마를 정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세종시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종은요, 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나누어 가지고 세종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문종. 문종인데 몸이 약하네. 문종이 좀 몸만 강했으면 이 세종 문종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문종이 몸이 약해서 일찍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너무 어린 아이, 단종이죠. 뭐 거의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이제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나이가 어린 거야. 결국은 그의 삼촌. 세조죠, 세조. 그 세조가 그러니까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결국 단종을 끌어내리죠. 자, 그러면서 그 왕권을 그 권력을 찬탈했던 그 계기가 계유정난이에요. 어쨌건 이제 이런 계유정난 그 1등 공신이 바로 이 한명회 아니겠습니까? 한명회.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한명회의 권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한명회가 엄청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이 수양대군은요. 여기 이제 수양대군이죠. 이제 수양대군에서 이제 나오는데 단종을 이제 죽이고요.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신숙주, 성산문 어떤 그 대결 구도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성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사육신. 그리고 이제 이 세조 때 이 세조의 집권에 그러니까 세조의 어떤 그 정치에 반대했던 또 한 번 난이 뭐였냐면 바로 이시에의 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쪽 그 북쪽 지역에서 어떤 그 세조의 어떤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어떤 그런 난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다. 요 이제 요 이시에의 난을 진압했던 인물이 남이 장군입니다.
예. 남이 장군 이런 인물들이 이제 세조 때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죠. 게다가 단종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아우. 자, 그러면서 할아버지 했던 대로 그대로 6조 직계제 갑니다. 6조 직계제 그대로 갑니다. 무슨 재상들하고 얘기를 해. 내가 왕인데 내가 교점 그냥 가면 돼. 라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편전. 이 지편전 기본적으로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공간이죠. 무슨 얘기가 필요해? 내가 교점 가는 건데 없애. 지편전 없애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 이제 시스템을 만들 거야. 이제 조선 왕조의 시스템. 법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 경국대전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완성은 성종 때인데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전광석화 같은 그런 개혁들을 막 밀어붙입니다. 정책들을요. 예를 들면 과전법, 여러분 앞에서 왜 과전법을 신진사점에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현직 관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현직 관리한테 나눠주고 시간이 좀 흘렀잖아. 흐르니까 땅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해? 그럼 현직만 줘.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하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어요. 그런데 세조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전법, 과전법을 직전법을 맞췄던 인물이 바로 세조입니다.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더라. 쭉쭉쭉 밀어붙여놨던 모습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가 성종이 한 일은 엄청난 일. 정말 조선의 토대를, 조선의 어떤 뼈대를 만든 인물이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성종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신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조선시대 가장 경연은 뭐냐면, 여기 지금 경연이죠. 이거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토론 자리. 가장 경연을 많이, 세종보다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하들하고 토론을 너무나 즐겼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성종입니다. 서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세자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곳이 홍문관인데요. 이 홍문관, 옥당이라고도 불리죠. 이 홍문관을 다시 복원을, 지편전이 없었던 걸 다시 복원시켰던 인물이 바로 성종이더라. 그리고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왕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많은 책들이 나요. 뭐 국조 오래의 뭐 악학 괴법 이건 음악 쪽 아니겠습니까? 뭐 음악이면 음악, 뭐 지리면 지리, 뭐 법이면 법. 하여튼 뭐 웬만한 저서들은 다 이때 성종 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묘호에 성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모든 시스템을 완성시켰던 성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성종 때가 되어서 조선의 어떤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받으시면 되겠네요.